자, 오늘의 리뷰는 HG 건담 더불어 극장판의 건담 사바냐 최종결전 사양 2021년 12월 달에 웹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1월 달에 출고가 됐는데 바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금액은 엔가로 2,500엔으로 금액은 일반 버전에 700엔 올랐어요. 그냥 사바냐가 1,800엔짜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홀스터 비트랑 라이플 비트가 더 추가되면서 이제 700엔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세세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냥 등에 좀 더 추가한 느낌? 뭔가 그게 다여서 좀 심심한 감도 좀 있어요.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냐 최종결전 사양 완성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다 완성을 하고 무장도 수납을 하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성도 라이플 비트 2용 옵션 파츠랑 그리고 홀스터 비트를 실드 비트로 전시할 수 있는 조인트. 그치만 요거는 캘딤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는 조인트죠. 그리고 정크 파츠로 기존의 사바냐가 사용하던 등이 들어가요. 정확히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죠. 여기 좌우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서 기존의 사바냐의 등짝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최종결전 사양 같은 경우는 개별로 가동 가능한 홀스터 비트가 6개 들어있어요. 기존엔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아예 C런너를 통으로 2장을 더 넣어줬어요. 지금 여기 빈 공간, 여기 위아래 빈 공간이 홀스터 비트 개별 파츠고, 여기 이제 가슴, 스커트 뒤쪽, 엉덩이 뒤쪽부터 스커트 앞쪽이랑 막 요런 파츠들은 또 한 2세트가 남아요. 요런 건 또. 그래서 얇은 파츠에 뭐 이렇게 파손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걸로 교체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체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홀스터 비트는 원래 10개였어요. 좌우에 있는 10개였는데 양쪽 어깨에 2개씩 총 4개가 더 추가된 형태고, 그리고 원래 사바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스터 비트 안쪽에 라이플 비트 2를 수납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이 옵션을 활용을 해서 라이플 비트 2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손잡이를 꺼내고 센서를 들어 올려서 손에 쥐고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앞부분을 제거해서 피스톨 비트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 마찬가지 손잡이랑 센서 들어 올려서 피스톨 비트를 손에 쥐고 활용할 수도 있는, 이렇게 가동하는 라이플 비트 2가 2개 들어있었고요. 이번에 최종결전 사양이 되면서 라이플 비트 2가 4개가 더 추가됩니다. 원래는 총 14개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튼 라이플 비트 2가 하나, 둘, 셋, 4개, 도합 4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치만 새로 추가된 라이플 비트 2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센서 고정이고요. 앞부분 유닛 빠지지 않고요. 손잡이 존재하지 않고 왼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날 부분, 원래는 클리어 파츠 위에다가 흰색 스티커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예 통으로 사출됐다 보니까 그냥 스티커만 활용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부분 파츠를 끼워서 라이플 비트 2 이렇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조인트로 전시할 수 있는 건 좋은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에는 이렇게 생긴 액션 베이스 4, 5를 많이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반다이에서. 근데 매뉴얼 보면은 짜잔, 자, 액션 베이스 2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조인트는 요 3mm 조인트입니다. 3mm 조인트.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3mm 조인트가 아니라 액션 베이스 2에만 부속되어 있는 이 일자 조인트를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 조인트 실제로 사용하는 프라가 몇 없어서 사실상 버리는 파츠 중 하나였어요. 저는 지금 이거 아예 새 거를 새로 조립을 해왔는데 옛날엔 저 이거 다 버렸거든요. 진짜 쓸데가 없어요. 이 일자 조인트 사용하는 거는 옛날 구판 HGUC 일부, 그것도 일부만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라이플 비트 2는 여기다가 전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홀스터 비트 같은 경우는 개별로 움직이는 게 원래 2개에서 6개로 늘어서 이렇게 떼어내고 떼어내고 떼어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한 파츠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은 구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일반 버전보단 확실히 발전을 했다. 개별로 움직이는 것도 6개나 홀스터 비트가 들어가 있고, 라이플 비트 2 같은 경우도 가동형은 2개, 비가동형 4개 해서 총 6개를 부속해줬다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홀스터 비트만 총 14개 달고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통짜로 그냥 묶여서 그냥 따로 노는 그런 형태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 최종 결전 사양을 2세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모든 홀스터 비트랑 라이플 비트를 다 전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개별 파츠는 6개. 근데 2개 산다고 해도 12개니까 결국은 2개의 홀스터 비트랑 라이플 비트 2가 부족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구성이랑 라이플 비트 2 개별로 움직이는 홀스터 비트까지 다 살펴봤고, 그럼 본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비트를 다 제거하고 본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사실상 비교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존 일반 버전과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 색상, 그리고 스티커.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등 파츠가 바뀌면서 홀스터 비트를 장착할 수 있는 어깨에 바인더가 추가됐다는 거. 정말 그 외의 부분은 100% 일반판이랑 동일합니다. 스티커, 파츠의 위치, 파츠의 색깔 진짜 다 똑같아요. 물론 스티커의 품질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아예 없었고요. 저는 관절 재질이라도 바뀌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나마 바뀐 게 방금 말했듯이 등 쪽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제 홀스터 비트 장착용 이 프레임인데, 홀스터 비트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슬라이드 방식이었잖아요. 그대로 따라가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서 슬라이드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간편하죠? 꽤나 간단하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장착 후에는 더블로 건담의 태양로처럼 가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회전시켜 줄 수도 있어요. 프레임 자체가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서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앞뒤로 가동시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쪽 프레임 쪽도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로 눕혀준다던가 다양하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썩거리는 건 안 돼요. 프레임을 제거해보면은 안쪽에 폴리캡, 사바냐에서 사용하다 남은 폴리캡 1번 2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냥 심플하게 이 등을 이렇게 살살살살 다시 분해를 해보면 기존에 봤던 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방금 이야기했죠. 기존에 쓰던 남는 정크를 활용하면은 일반 사바냐로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사바냐의 얼굴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묘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마랑 블레이드 안테나를 내려주면은 이제 듀나메스 계통의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믹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쪽 좌우에, 가슴 좌우에 흰색은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입체적이게끔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사일 때문인데, 가슴 앞쪽을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미사일 디테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 중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믹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건 상당히 좋고, 거기다가 이렇게 원래 요 다 쓰고 나면은 데드웨이트가 되니까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퍼지를 해버리는데 그것까지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판에도 있었던 기믹이고요. 그리고 팔 부분, 이쪽에도 방금처럼 가슴처럼 미사일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 설정상엔 존재하나 프라엔 없습니다. 원래 이 어깨 아래쪽 파츠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싹 하고 열리면서, 방금 가슴처럼 이렇게 덮여있는 게 바깥쪽으로 가동하듯이 이 바깥쪽 커버도 열리면서 미사일 포드가 나와야 되는데 기믹 재현이 안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건 그 와중에 여기도 이렇게 탈착이 돼요. 마찬가지로 극 중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탈부착을 해서 그냥 데드웨이트 버려버리는 그 기믹인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요 미사일 포드에 대한 기믹 표현을 하려는 거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탈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개방되어 있는 파츠를 교체식으로, 이런 거는 있을 법했는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안 해줬지? 그리고 이 손목 뒤쪽 파츠도 원래 이렇게 좌우로 펼쳐지면서 이제 안쪽에 미사일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커버를 제거를 하면 내부 디테일도 있는데 여기도
예, 기획이 삭제된 거 아닌가? 그리고 어깨 위에는 건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들어서 위치를 바꿔주면 안쪽에 얘도 이제 사격할 때 보조해주는 센서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골반 부분 여기도 듀나메스처럼 스커트 부분이 열려서 미사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HG 사바냐는 이렇게 커버를 또 벗길 수가 있어요. 아까 위에 있는 애들이랑 다 똑같죠. 뭔가 커버를 다 벗길 수는 있는데 기믹 제어는 안 돼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골반 뒤쪽으로 가보면은 짠 마치 이제 켈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의 파츠가 있습니다. 여기가 홀스터 비트를 장착하는 곳인데 여기에 스토퍼가 있어서 홀스터 비트의 각도를 조정시킬 수 있어요. 홀스터 비트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걸 넣어준 거죠. 그리고 다리 쪽, 무릎 쪽에도 미사일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앞에 파츠를 뺐다 끼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도 원래 좌우로 벌어지면서 미사일이 드러나야 하는데 마찬가지 위에랑 똑같아요. 탈착이 다 돼요. 탈착이 다 되는데 파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로 내려오면은 이 발 좌우에 있는 요 두툼한 부분 있죠? 여기도 원래 무릎처럼 좌우로 벌어지면서 미사일이 드러나야 되고 파츠도 탈착이 가능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에 무언가 끼워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 어깨처럼 사격 보조용 건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파츠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조금 슬픈 게 이 어깨 쪽 건 카메라 기믹 사용하면은 이 프레임이 덮이질 않습니다. 이거 위로 두꺼워져가지고 딱 봐도 지금 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틈에다가 이렇게 파츠를 올려버리니까 아예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프레임이 들썩이는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자, 아무튼 당장 있는 전개 가능한 기믹을 다 사용하면은 어깨 카메라, 흉부, 무릎에 미사일 정도가 끝입니다. 아까 봤듯이 어깨 부분, 손목 부분, 스커트, 무릎, 발 부분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종아리 좌우에 카메라까지 전부 다 뭔가 하려던 건 보이는데 진짜 10년을 진짜 행복회로 돌렸는데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방금 본 부분들을 전부 다 떼어내고 나면은 중간에 미사일 다 쓰고 퍼지시켜버린 그런 극중에 등장하는 사바냐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걸리는 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어서 편하게 들고 숙이고 돌려주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이 당시라면 이제 어깨가 앞으로 살짝 뽑혀 나오는 그런 폴리캡을 사용을 하죠. 폴리캡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팔꿈치는 단일 관절인 듯 이중 관절인 팔꿈치를 사용을 하죠. 팔의 하박 부분이 살짝 가동을 하면서 위에 부분이 한 번 더 움직이는, 그치만 가동 범위는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 다만 더블오 시리즈라면 손목이 가동을 하죠. 손목에 가동 포인트가 또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사바냐 같은 경우는 바깥쪽 유닛이 더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드는 가동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볼관절을 2개를 활용을 하죠. 회전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있고 가슴을 숙이고 들고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움직이면 되겠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들고 앞으로 들고 하는 것도 편합니다. 거기다가 골반도 좌우로 움직이는 기믹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이 좌우로 흔들리는 기믹 생각보다 나중 가면은 금방 헐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뒤 가동도 막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다양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 이제 휘청일 수 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발 자체가 뒤쪽에 이제 구조물들이랑 간섭이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무릎 꿇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애초에. 발목은 아래쪽에 볼관절, 위에는 축관절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접지력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발도 좀 큰 편이다 보니까, 발톱이 있어서 더 큰 편이다 보니까 접지력 더 좋고요. 그리고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는 것도, 특히 굽히는 게 많이 움직이죠. 다만 가동이 좋아도 이렇게 홀스터 비트를 전신에 두르고 있으면은 사실상 다양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거기다가 어깨 쪽에 홀스터 비트가 더 추가되면서 더더욱 좀 제약이 생겼다 보니까 액션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 느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가장 먼저 라이플 비트 2를 들고서 액션. 이게 저 어깨 쪽으로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팔을 앞으로 들기가 더 힘들어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어깨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다가 어깨 자체도 좀 얘가 볼륨감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땐 이렇게 찰싹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는데 정작 이제 액션 취하려고 움직이고 보니까 이게 다 걸려요. 다 걸려요, 다. 아, 이거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나마 프레임이 이렇게 조금 뒤로 움직이니까 좀 이렇게 팔 들 수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그 와중에 원래 사바냐는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약간 지금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팔 액션이 좀 제약이 크네요. 자, 그리고 사바냐 컨셉이랑은 안 맞지만 저격 비슷한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로곤인데 이런 포즈도 한번 취해보긴 해야죠. 다만 제가 일반판 사바냐에서도 느꼈던 거지만 진짜 편손 좀 일부러 지금 포즈에 살짝 안 보이게 하려고 살짝 가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 편손 좀 그냥 주면 안 됐나? 자, 가지고 있었던 액션 베이스를 긁어 모아 이렇게 부속된 라이플 비트 2 4개를 다 전시를 해봤습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4개 전시하고, 원래라면 이걸 2배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단 있는 것만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은 할 수 있는데 매번 느끼지만 이 홀스터 비트를 쉴드 비트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 있죠? 그 하더라도 이제 켈딤의 스탠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거 가지고 아주 2개만 일부만 표현을 한다. 이건 매번 느끼지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최종 결전 사양이 출시가 됐지만 라이플 비트 2만 전시할 수 있고 홀스터 비트는 결국 전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추가 옵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확장판으로 해서 DX 버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홀스터 비트 전시하는 거랑 전신에 마이크로 미사일, GM 마이크로 미사일 포드 전개하는 거랑 막 이런 걸 하면은 비싸겠죠. 금액은 올라가겠죠. 그치만 만족도는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만큼?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진짜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진짜 생략된 기믹들, 뭔가 떡밥은 다 던져놨지만 프라모델로 구현하지 않은 기믹들을 전부 다 좀 구현 가능하게끔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